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김동석입니다. 벌써 11월입니다. 11월 첫날이 밝았고요. 11월 첫날은 이제 가을을 슬슬 정리하고 겨울로 들어가는 그 진입의 문턱답게 날씨가 좀 만만치 않게 쌀쌀해졌습니다. 겨울 날씨에 비하면 이 정도는 춥다고 할 수도 없겠지만 그동안 가을 정취를 맡기겠던 분들에게는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조금 당황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이럴 때 혈압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노인분들 아침에 날씨 갑자기 기온이 떨어졌을 때 또 이 불의 어떤 질병이라든가 사고 같은 거 생길 위험이 크다라고 뉴스에서 이렇게 전하더라고요. 여러분께서도 건강 각별히 유의하시고 특히나 체온 유지에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저도 괜히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 스트레칭 좀 해야 되고 짐볼이라고 이렇게 큰 동그란 볼에서 이렇게 뒤로 스트레칭 딱 하는데 목이 갑자기 삐끗하는 느낌이 들더니 지금 아파 죽겠습니다. 이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니까 온몸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좀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무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투자에 있어서도 무리하지 않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항상 내 돈, 여윳돈만 가지고 주식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 지상파 DMB 채널 유원 그리고 KT올레 IPTV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전일 국내 증시 1910선을 좀 회복을 했고요. 이틀 연속 허리케인 샌디 때문에 휴장을 했던 미국 뉴욕 증시는 샌디 그리고 지표 부진 영향으로 혼조세로 마감을 했다고 합니다. 항상 큰 허리케인이 지나갈 때마다 사상 최대 허리케인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런 얘기가 이번에도 수식어가 붙던데요. 벌써 한 50여 명 가까이 사망을 했고 그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정도로 크다고 하니까요. 사실 돈이 아무리 이르면 어떻겠습니까? 재산상 피해는 아무리 커도 상관없으니까 인명 피해만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기대감도 가져봅니다. 자,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1부에서 준비한 코너들입니다. 네, 강정원의 3% 공략주에서는 메리츠 종금증권의 영동 지점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강정원 부장과 함께 장초반 3% 이상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을 선정하고 투자 전략을 고민해 봅니다. 네, 매일 따끈따끈한 증권사별 리포트 살펴보는 여의도 리포트에서는 동부증권 도곡금융센터 이의현 대리와 함께 이벤트가 많은 11월 투자 자세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네, 김도영의 작전 타임에서는 고수들의 비밀스러운 투자 비법을 공개하고요. 업종 스캐닝에서는 주요 업종과 종목들의 동시효과 또 개장 상황 등등 실시간으로 짚어보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해드립니다. 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첫 코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영동지점에 계시는 강정헌 부장과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전일 국내 증시가 1900선을 지켜냈는데요. 전일 국내 증시 그리고 또 뉴욕이라든가 유럽 쪽은 보니까 좀 살짝 소폭 하락한 곳들도 꽤나 눈에 띄던데요. 전반적인 상황을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국내 시장은 12.48포인트 상승하면서 1900포인트에 다시 안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외국인이 순매수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매도수로 돌아서면서 좀 긍정적인 모습은 아니었습니다만 기관이 2,100억대의 순매수를 보이면서 1,900포인트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프로그램은 1,029억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대부분 상승을 보였고요. 특히 이제 어제는 의약품 업종이 4.8%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의약품 업종, 어제 그 최대 복제약 기업이죠. 테바가 국내 기업의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중소형 제약사들 큰 폭의 상승을 좀 보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특히 이제 전체적으로 그 업종, 어제는 제약 업종이 큰 상승을 보였다고 정리를 하겠고요. 시가총액 상해 종목 가운데는 삼성전자가 0.9% 오르면서 140만 원을 기록했고, LG화학도 4% 오르면서 어쩌면 상승세를 좀 보였습니다. 다만 현대차와 기아차 오늘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원달러 환율은 0.8원 하락한 1,090원, 1,090.7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2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6포인트 상승한 58.31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01원과 1억원과 170억의 순매수를 보였고,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거래일과 3거래일 연속 순매수 흐름을 이어갔다는 부분, 역시 이런 부분이 순정이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가총액 상해 종목들도 대부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CJ 헬로비전의 상장 기대감에 CJ ENM이 7%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덴트리온과 CJN도 2%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포스트 ICT, GS 홈쇼핑도 1%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전체로 어제 코스닥도 제약업종, 최대 복제약인 테아바가 인수한다는 소식, 이런 부분들이 좀 제약업종에도 상승세를 좀 보였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외국 몇 상위 종목으로는 코스피에서 LG화학, 현대차, S-오일, LG전자, 기아차를 순매수했고요. 코스닥에서는 다음과 CTC바이오, 오스테인 임플란트, 센트리온, SM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러면 상위 종목으로는 코스피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LG, 하나금융지주를 스매수했고 코스닥에서는 CJ ENM, 게임빌, 컴투스, CGN, 네페스를 스매수했습니다. 최근에 미국 시장은 허리케인 샌디 여파로 2거래일 동안 휴정한 이후에 개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로 좀 마감을 했고 뉴욕 다우지수는 10.75포인트 하락한 13,096점 46포인트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0.2포인트와 나스닥은 10.7포인트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전체적으로 지수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허리케인 샌디가 이 미국 경제에 어떤 미친 손실을 약 100억대에서 최대 500억 달러를 수정하면서 역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좀 부정적인 모습을 좀 보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전적으로 헬스케어 업종과 기술 쪽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유틸리티 업종의 상승세를 보였고, 보험업종도 샌디로 인한 여파가 좀 나오면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너럴 모터스가 지난 3분 실적 예상을 좀 웃돌다고 밝히면서 10%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날 실적 발표를 좀 하기로 했던 다른 타이머라든가 매크로일 이런 부분들은 그 샌디 때문에 실적 발표를 좀 늦추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가는 샌디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 우려가 좀 나오면서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석탄 원유 가격은 전날보다 배럴당 56센트 상승한 86.24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샌디가 미국 원유 거래 시설에 미친 영향을 좀 확실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런 수급 불안정 요인이 유가 상승을 견인했다.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어제는 STO 말씀을 하셨는데 비교적 장 초반에 수익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요. 어제 하신 종목은 어떻습니까? 네, STO가 어제 초가에 5,700원을 출발했습니다. 장중에 4.7% 상승하면서 상승했는데 장 후반 오후 들어서 3% 도달한 이후에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별한 악재가 나온 건 아니라고 좀 보여지는데 아무래도 거래 시가총액이 좀 큰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 싶고요. 하지만 STO는 중국의 별도 판매 범위를 설립하면서 해외 시장에도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올해 상반기 순이익, 특히 이제 저가 매트를 제가 어제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렸는데 주당 EPS가 올해 반기 시장만 달성해도 PR 5개 수준의 저가 매트가 있고 장수 사상가치도 2,030원입니다. PBR 0.8배까지 내려온 수준인데 지금 주가도 바닥에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이런 패턴에서는 사실 어제 시적으로 하회했습니다만 충분히 갖고 있을 만한 밸류에이션 매력은 있다 이렇게 좀 정리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충분히 갖고 갈 만한 밸류에이션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 장 관심 종목은요? 네, 오늘 시가 공략주는 RF텍을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RF텍은 모바일 기기를 생산하는 그런 업종이고요. 특히 최근에 스마트폰 출시로 인해서 충전기 관련주로 좀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런 4이동 통신 기술은 LTE 상용화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LTE 장비 업체 이 RF텍의 실적이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이 모바일 기기 부가 제품을 주 매출처인 삼성전자의 주문자 개발 생산 방식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매출액은 19억을 기록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96% 이상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업이익도 85억을 기록하면서 대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시 이 전방 산업인 스마트폰 시장 확대와 LTE 관련 투자 증가 이런 부분들이 통신장부 수요 증가에 높은 매출세를 기록했고요. 하반기에도 역시 LTE 시장 확대로 이 지속적인 성장성이 기대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두 가지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3분기 사상 최대 실적 전망입니다. 아직 RF텍이 3분기 실적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매 분기 2개월 이후에 실적 발표하는 부분을 감안하면 이번 달 초나 중반 정도에 발표 가능성이 많은 상황인데 올해 상반기 매출도 증가했습니다. 3분기 역시 매출액 810억, 영업이익 68억을 전망하면서 지난 분기 대비해서 각각 30%와 37%대 최고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역시 역대 사상 최대 실적을 전망하고 있는 상황인데 2분기 이후에 삼성전자 계열사 수출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의 어떤 모멘텀이 아직은 살아있다라고 정리를 하겠고요. 두 번째 저평가 매트입니다. 올해 예상 실적 기준 예상 EPS가 1,343원이고 내년도에는 2,375원에 EPS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실적 기준 PR 6.3배, 내년도 실적 기준 5배 정도에 거래되고 있는데 통신정보 업종 평균 PR은 8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감안했을 때 충분히 저평가 매트가 있는 그런 종목으로 오늘 RF텍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RF텍, 자 이 가격대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할까요?
네, 역시 축구가 되면 선풀에서 말씀드리겠고요. 선조권 11,000원 하이시 선조를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RF텍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영동점에 계시는 강정원 부장이셨는데요. 자, 혹시 프로그램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이 강정원 그 부장님과 이게 듣고 나서 이거 한번 또 상의도 좀 드려보고 싶다. 요즘 너무 어려운 시기니까요. 그런 분들이 만약에 찾아가신다면 찾아뵈도 되는 겁니까? 그럼 당연합니다. 이제는 뭐 제가 증권사에 있기 때문에 당연한 거고요. 노현역 바로 앞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에서 이게 항상 좋은 종목들 추천해준 강정원 부장님과 요즘 어려운 시기에 좀 이겨나갈 타겟책 뭐 이런 고민들을 함께 해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꼭 한번 찾아뵙고 상의를 드려보시는 것도 언제든 환영한다고 하시니까요. 여러분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매일 아침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 증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언제든 이렇게 찾아와서 이렇게 여쭤봐 주시는 거 굉장히 반겨하시죠. 또 저희 전문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께서 언제든지 찾아주신 걸 희망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분,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 또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 두 분께서도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그 장 출발 상황을 좀 보니까요. 뭐 동시효과 상황은 시간 관계상 전해드리지 못했고요. 거래소가 1901포인트로 10포인트가 빠졌습니다. 코스닥은 1.48포인트가 빠진 1.48포인트가 올라서 509포인트대로 출발을 했습니다. 자, 양시장 출발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김선윤 대표님 거래소 쪽 봐주십시오. 네, 일단 거래소 출발 상황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0.56% 정도, 한 10포인트 정도 빠지면서 출발하고 있는데 지금 어제 유럽 쪽의 증시들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실적 부담감과 그리고 샌디 영향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지면서 출발할 때 역시 마침 많이 빠져줬는데 뉴욕장 역시 다우지수가 아주 소폭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고 나스닥 같은 경우 0.36% 정도 하락해주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또 하나 대부분의 지표들 나와줬던 게 약간 좀 부진했던 모습이 좀 나와줘서 그 영향을 일단은 받았던 모습이 보였고 또 하나 또 그리스 재정 문제 악화로 인해서 주가 역시 조금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그 영향에 따라서 아무래도 주가가 좀 하락하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 지금 그래도 130만 원 위에 안착했습니다. 다시 안착을 한 상태에서 오늘 그래도 아침부터 외국인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한데 그래도 일단은 130만 원에 안착했다는 좋은 소식 가지고서 일단 대응하시면 좋겠고 일단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서도 당분간의 이런 삼성전자의 하락폭은 뭐 크게는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기관들의 매수세가 최근 들어 또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자고 좀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 같은 경우 오늘 또 많이 빠지네요. 현대차가 다시 한 번 더 1.56% 빠져주면서 22만 원 선에 지금 딱 놓여져 있는데 현대차가 최근 주가 흐름 자체가 일단은 저점 부분에서 다시 한번 상승해줘야 되는 그런 차트 흐름인데 지금 주가가 지금 너무 많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한번 반등이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지금 한번 반등이 온다면은 이번 주 안으로 한번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약간의 좀 약간 소외되고 있지만서도 그래도 기관들의 관심이 조금이나마 있다는 거 확인하시고 좀 최근 들어서 그래도 수급적으로 약간 보합권에 머물지만서도 수급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 확인하신다면은 한 5% 정도 수익 생각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기아차도 같은 맥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기아차 오늘 지금 0.9% 1%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아차 주가가 지금 너무 말도 안 되게 빠진 상황 때문인데 지금 현재 기아차 주가가 원래는 65,000원 선을 깨트리고 내려가면 안 되는 거였던 거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완전히 깨진 상황에서 주가 다시 한번 반등해 줄 수 있는 완전 지금 차트가 계속적으로 지금 최근 흘러내리고 있는데 이 흘러내리는 상황 자체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서도 아무래도 조만간에 끝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자, 수급 상황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아차 최근 수급 상황 보시면 외국인들은 그래도 5일 연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지만서도 기관들은 10일 연속으로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데 그 물량 자체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나와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기아차에 아직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기아차는 조금 지켜보자. 일단은 6만 원이 깨질 수도 있다는 거 확인하시고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LG화학이 요즘 최근에 다시 한번 반등을 해주고 있죠. LG화학이 그래도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일단은 30만 원 아래에서는 매수가 들어온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차트가 지금 오늘까지 한다면은 오늘은 좀 빠지고 있지만 저도 그전까지 3일 연속 지금 올라가주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LG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매매 동향 살펴보자면은
자, 누가 끌어올렸냐면은 외국인이 끌어올렸습니다. 뭐 기관들이 최근 3일 동안 매수를 했지만서도 어제 같은 경우 매도가 나아졌거든요. 그렇지만 연기금이 4일 연속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는 모습. 그래서 일단은 LG화학 같은 경우는 조금은 관심 있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너무 길게 보진 마시고 좀 짧게 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자, 마지막으로 SK하이닉스 말씀을 좀 드릴까 해요. SK하이닉스가 지금 완벽하게 단기 박스권이었던 부분 자체를 뚫고서 지금 완전히 뚫고 올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제가 강력하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무조건적인 매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코스피 마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코스닥은 어떠한지 하창봉 팀장이 기다리십니다. 네,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 일단 500선은 조금 지지하는 모습이죠. 오늘 장 초반 같은 경우는 1.5포인트 상승하면서 509.84 수준에 있습니다. 사실 뭐 시장 500선 이탈하면서 지난 주말 조금 패닉을 줬습니다만은 연이틀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사실 서울반도체라든지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약간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자전 루머와 공매도 이야기 때문에 소액주주 모임이 불법 공매도 제한을 요구하는 어떤 제안서를 사실 금융위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주가는 26,850원 수준에서 좀 멈춰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약간 피팅 업체를 할 수 있는 태광과 승강밴더가 1% 이상의 조금 강세를 들어온다 말씀드리겠고, 어저께 깜짝 실적을 발표한 GS 홈쇼핑이 역시나 2% 상승하면서 14만 1,900원까지 나왔습니다. 거의 3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이 나오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다 말씀드리겠고요. 바로 테마 말씀드리면 실제적으로 지금 어떤 코스피나 코스닥이 불고 있는 테마 중에 하나가 과연 이스라엘 그 제약회사에 누가 간택이 되느냐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후보군에 올라 있는 종목들이 거의 전일 상승세를 이루고 있는데, 한동약품 3일째 상한가 형성 보여주고 있고요. 명문제약 같은 경우도 저희 공시 들어갔습니다만 14.92% 상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제약품 같은 경우도 6%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어떤 점상을 보이면서 거의 날아갔던 근화제약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 거의 8% 이상 급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의 특징이 사실은 대선 테마주, 야권 단일화 이야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대표 대선 테마주들이 좋은 상승세를 보였었는데, 문재인 테마주를 불리는 우리들 제약이라든지 우리들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한 8% 수준에서 조금 아침보다는 조금 빠지는 모습이고요. 안철수 테마주로 묶여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현재 써니전자는 거래가 정지된 상황입니다만은 우성사료라든지 기타 관련주들 어제의 상승보다는 오늘은 조금 약한 모습이다 말씀드리겠고, 코스닥 시장에서 지금 가장 그래도 그나마 조금 매기세가 들어오는 테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전자결제 관련주가 가장 좋은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G 모빌리언스가 11% 급등하면서 다시 한번 재반등의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고요. KG 니스 같은 경우도 6%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는데, 전체적인 흐름에서 대선 테마도 조금 주춤되고 바이오에 대한 매기세, 그리고 코스닥 출발했을 때는 전자결제 관련주가 가장 강하지 않나 보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 시각 외환과 채권 시장의 동향을 살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양증권 리서치센터의 전소영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중요한 외환 시장부터 보겠습니다. 네, 오늘 결론 환율 전일 대비 30전 상승한 1,091원에 거래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계속해서 좀 혼조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뉴욕 증시 같은 경우도 혼조세를 연출이 됐고, 유로화 같은 경우도 상당히 방향성 없는 장세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특히 유로화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리스 관련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리 외환 시장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위험 자산이나 안전 자산 모두 모멘텀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향성을 찾기 힘든 그런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환율 같은 경우는 1,090원에 대한 견고함을 확인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계속해서 이제 하방 경직성이 이어질지 여부가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한 번씩 빅피겨까지 내려올 때마다 당국의 추가적인 개입 경계감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대외 변수라던가 국내 펀더멘털 같은 모멘텀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이 방향성을 결정할 키워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월 초로 넘어왔기 때문에 사실 이제 월말 맞은 수출업체들의 내고 물량은 어느 정도 다 소화가 됐다라는 판단입니다만은 추가적으로 월말에 결제 못한 내고 물량들이 유입이 될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방향성으로는 1,100원을 깨고 내려오면서 연말 환율을 1,060원에서 1,080원 사이로 전망하고 있는 기관들이 늘어나는 만큼 여전히 방향성 자체로는 워낙 강세 쪽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채권 시장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채권 시장 보합세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일과 같은 106.25에 거래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국채 선물을 대량 순매수하면서
증시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채권 가격 역시 함께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기준금리 레벨 근처까지 시장 금리가 내려온 만큼 추가적인 강세 폭은 상당히 적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일단은 이제 외국인이 그동안의 국채 선물 이동평균선을 하회하면서 기술적인 매도 물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관들이 수요를 튼튼하게 받쳐주면서 쉽게 밀리지 않자 재차 되돌림 물량들이 매수 물량이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런 기조들이 이어지는지 여부가 상당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외환과 채권 시장 동향을 전소영 연구원이 정리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여의도 리포트 김보람 아나운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의도 리포트 김보람입니다. 이제 11월장이 시작됐습니다. 코스피는 이틀간의 상승을 접고 약보합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정치 이슈가 많기 때문에 정치의 달로도 불리는 11월 증시 어떻게 흐름이 전망되고 있는지 이 시각 증권사 리포트로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증권입니다. 길을 잃다 기술적으로 증시 분석해봅니다. 대우증권에서는 원달러 환율 하락 가능성을 고려해서 내수주 중심으로 대응하자고 권고하고 있고요. 현대증권은 데드크로스 발생했지만 이전과는 다르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양증권은 미국 대선 이후 불확실성 완화를 기대해본다고 지적을 했고요. 동부증권에서는 11월 중순까지는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삼성증권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011년 4월부터 형성된 삼각 수렴대 안에서 1950포인트를 넘어서기 전까지는 제한된 등락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음 주 미국 대선과 중국 당대회 전까지 모멘텀 공백이 있는 가운데 최근 단기 낙폭 과대에 따른 과매도 신호도 발생해 당분간 제한된 기술적 반등을 전망합니다. 관심 업종으로는 의약품과 운수 장비 업종을 꼽았지만 이 또한 업종의 제한된 반등 정도를 예상합니다. 이어서 대우증권입니다. 코스피의 글로벌 증시 대비 상대 강도는 회복 가능성이 높지만 뚜렷하게 상승세를 나타낼 만한 모멘텀 역시 기대하기 어려워서 반등폭 또한 제한될 전망입니다. 유럽 재정 문제는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 없이 그리스의 구제금융만으로는 증시 상승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는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재정 지출 축소는 불가피해 경기의 모멘텀으로 작용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합니다. 글로벌 경기에 대한 우려도 외국인 매수세도 빠르게 회복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는데요. 따라서 기술적 측면에서 코스피의 회복세를 기대하지만 대외 변수 불확실성이 여전하기 때문에 탄력적인 반등은 힘들다고 판단합니다. 환율 반등 가능성도 낮아 지금은 내수주 중심의 대응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어서 현대증권입니다. 코스피가 20주간 이평선인 1910선을 전일 회복했습니다. 허리케인 피해 우려로 인한 미국 증시 휴장에도 정점을 지난 실적 시즌, 지수 하락에 대한 기관들의 저가 매수, 그리스 긴축안 합의 등으로 투자 심리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평가하는데요. 하지만 11월에 중국과 미국의 권력 교체, 어닝 시즌 후반부 진행 등이 투자 심리를 바꿔놓을 변수로 자리 잡고 있어 투자 심리 안정을 확신하기에도 이르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술적으로 코스피 21선과 61선의 데드크로스가 발생해 부담스러운 면이 있지만 지금은 경기와 실적도나 외에는 새로운 악재 출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외국인 순매도 강도가 급격하게 확대될 가능성은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계속해서 동양증권입니다. 11월 증시 반등을 이끌 것으로 기대하는 요인은 불확실성 완화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정권 교체,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 가능성 등인데요. 재정 절벽에 따른 경기 우려는 남아있지만 중국, 영국 등 부진했던 국가들의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오바마가 재선에 성공한다면 통화정책의 지속성, 원화 약세 반전 등이 기대돼 긍정적입니다. 롬니 후보가 당선된다면 재정 절벽 우려가 크게 완화돼 긍정적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선 신흥국 증시의 부정적일 전망입니다. 한편 국내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는 있지만 미국 소비가 견조할 경우 수출도 회복되기 때문에 연말 쇼핑 시즌 맞이하면서 원화 강세로 부진했던 수출주에 관심을 둘 것을 제안했습니다. 마지막 동부증권 리포트 내용은 동부증권 도곡금융센터의 이의현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11월 증시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일단 11월 첫 거래일인데요. 이번 달은 25일 스페인 카탈루냐 지방선거를 제외하면 중순전의 대형 이벤트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증시의 변동성을 커지며 방향성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를 고비로 글로벌 기업 및 국내 대형주들의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후반부로 들어가면서 증시의 영향력이 점차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최근 추세가 꺾인 코스닥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여 제한적인 접근이 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적 발표가 마무리 국면인 대형주들은 글로벌 이벤트를 제외하면 불확실성이 감소해서 단기 트레이딩 위주로 낙폭 과대 업종을 접근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면 10월 지수 조정을 이끌었던 외국인이 최근 2거래일 연속 비차익 순매수 유입과 개별 종목별 순매도 규모 감소 등 긍정적인 변화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국면이라 이번 조정에서 지켜냈던 121선, 1890선 전후로는 지수 하단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요 이벤트를 앞두고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져서 거래량 감소와 거래대금이 최근 한 3조 중반에서 4조 초반 정도로 글로벌 이벤트 결과에 따라서 변동성이 다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의 관점에서는 트레이딩 관점 및 보수적인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리고 연일 환율이 저점을 갱신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공격적으로 포지션을 늘리기도 쉽지 않고 저희 나라 수출 경기가 악화된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일과 내일 미국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및 실업률 발표가 예정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지금 예상되고 있는데 주말을 앞두고 단기 방향성을 정해줄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 달은 이벤트와 함께 경제 지표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이유는 11월 이벤트 후 증시가 상승 추세를 유지하려면 미국의 펀더멘탈 즉 경제 지표의 지속적인 턴어라운드가 확인이 돼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최악의 지표 현황을 보여주고 있는 유럽의 지표가 개선세까지는 아니더라도 악화되지 않는 것이 담보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허리케인 샌디의 피해가 극심한데요. 지수의 단기적인 부분은 긍정적이기 힘들지만 복구 수요로 인해 부정적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그 밖에 미국 재정절벽 문제는 8일 미국 대선 이후나 논의될 것으로 보이고 유럽 재무장관 회의도 이번 달 12일 날 열릴 예정으로 증시 분위기가 바뀌려면 그전에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고요. 그리고 중국 지도부 교체인 부분은 지수에 긍정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경제지표에 기반한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질 것이니까요. 예측보다는 대응의 관점으로 11월 초중반 장세를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은 앞에서도 계속 언급드렸듯이 지수 하단을 1890 정도로 잡으시고요. 1890에서 1900 초반선에서는 분할 매수하시고 1930에서 50선 정도에서는 차익 실현하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고요. 현금은 30에서 50% 항상 확보하시고 지수 방향성을 잡을 때까지는 신중하게 투자에 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추천 업종으로는 화학이나 건설, 증권 등 낙폭과대 대형주 추천드리고요. 실적 발표가 몰려있는 코스닥은 제한적인 접근 추천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리포트였습니다. 네, 고수들은 과연 오늘 장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듣겠습니다. 알파라이징 스탁의 김도영 대표와 함께 오늘 장 특급 작전 세워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에는 어떤 전략이 주요할까요? 네, 우리나라 시장 기술적인 반등이 아니라 사실은 이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심리적인 반등입니다. 해외 증시와 이제 디커플링 현상 속에서 해외 증시가 하단 박스권의 하단 지지력 테스트를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나라 월말 효과 잘 마무리 짓고 나서 현재 이런 모습으로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역시 월말 효과 이후에 바로 기관계 중에서도 특히나 국가 창구 정말 다들 알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의도를 알 수가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 역시도 지금 파악을 정확하게 못하고 있는 제 실력 부족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시장 출발과 함께 외국인과 기관계의 매도 압박 역시나 요거는 오늘 월봉의 첫 시가를 형성하고 있는 시점에서 오히려 지금 현재의 눌림목 정도는 오히려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일희일비하기보다는 모아가야 될 부분을 조금 전략적으로 분할 매수 원칙으로 해서 시장은
심리적인 반등은 1930포인트 언저리 부근까지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재차 눌림목을 감안해 보면서 공격적인 매수 포지션보다는 눌림목 매수 포지션으로 잡으면서 대형주 쪽으로 코스닥보다는 대형주 쪽으로 시장 트렌드에 가장 강했던 애들로 한번 잡아보자. 그런 전략을 세우면서 조금 보수적인 관점 크게 좀 열어두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후장 공략주 어디를 꼽고 계십니까? 예, 오후장 공략주 지난번에 방송에 말씀드렸던 지수사 한번 보자라고 말씀드려서 LG를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GS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S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GS 리테일과 정유 마진 부분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GS는 그룹 차원에서 GS라는 지주사 자체는 향후 부분에 대해서 GS 리테일 부분에 대한 가시실적권이 음신역 쪽에서 좀 붙어주었다라는 부분, 또한 칼텍스 부분에 대해서 견고하게 정제 마진 부분에 증가되던 부분까지 우리가 감안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아무리 그러더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보수적으로 잡고 있는 것은 시장이 좀 추가적인 눌림목을 준비해야 된다. 최소한 언제까지? 10월 둘째 주까지는 한번 봐야 된다. 정치적 이슈가 상당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먼저 손절가 정확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 63,900원을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음봉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67,500원에서부터 대략적으로 66,400원 밴드, 주당 1,100원의 밴드 속에서 비중 10%를 꾸준하게 한번 모아보자. 하지만 시장 여파 때문에 내가 요게 다시 올라올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63,900원 손절가 분명히 잡고 대응을 해보는데요. 자, 단기적인 내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시장의 반등 속에서 단기 이익 실현을 한번 잡겠다라면 단기 목표가 69,900원 정도 설정이 되겠고요. 그 부분을 안착해서 올라간다라면 중기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는 71,400원 돌파해서 매물대 소화가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중기적 관점으로 끌고 가신다라면 72,500원 정도로 한번 설정해서 끌고 가보자. 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요. 한국금융지주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제가 증권사 중에서는 최대 탑픽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그만큼 도깨비성이 연출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최근에 36,600원대 부분의 강력한 지지력을 살짝 이탈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건 역시 한국금융지주 오후장에서부터 추가적으로 급락 부분이 나오면서 이탈이 나온다라고 하면 36,000원 이하 부근에서부터 35,000원 밴드 속에서 분할 매수 원칙을 좀 세워보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손절가 라인은 반드시 또 지켜야겠죠. 요건 35,000원, 36,000원 매수 밴드이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시장의 트렌드의 분위기를 같이 편승하기 때문에 34,400원 정도를 손절가로 정확히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매수를 하면서 단기적인 목표가로 트렌드를 잡아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면은 38,300원 정도를 단기 목표가로 설정할 수 있겠고요. 중기적인 목표가로 만약 추세적으로 좀 그래도 수익 매매 쪽으로 끌고 가신다라면 39,100원 정도를 중기적인 목표가로 설정을 해보신다라면 지금 현재는 절대로 시장 공격적으로 들어갈 때 아닙니다. 자, 한간에는 뭐 지금이 정말 저가에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하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장은 심리적인 반등 이후에 다시 심리적인 압박에 대한 되돌림 눌림이 나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옆으로 며칠간을 횡보한 다음에 해외 증시의 정치적 이슈가 해결되고 있는 시점에서 정확한 방향성을 모색할 거니까요. 그때 시기를 한번 노려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전략이 세워지는 종목을 저가의 분할 매수, 양봉 때 따라잡는 게 아니라 오늘부터라도 음봉 때 야금야금 비중을 채워보는 전략을 세워보자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도영 대표와 함께한 오후장 공략수까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전히 거래소 쪽의 움직임은 좀 묵직합니다. 9포인트 정도 빠져있는 상태에서 올라오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자, 실시간 시황과 업종, 종목의 흐름을 살펴보는 업종 스캐닝입니다. 먼저 김선윤 대표께서 IT 운수장비 정유화학 업종을 봅니다. 네, 삼성전자부터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의 수급 상황 봤을 때 일단 오늘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팔고 있는 게 지금 눈에 벌써부터 잘못 봤네요. 외국인들이 지금 어느 정도 매도 가치가 나와주고 있긴 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도 소폭 우위이기 때문에 약간 좀 지켜보자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점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그 반대로 기관들은 계속적으로 그 물량 자체를 좀 받아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트성으로 봤을 때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130만 원 부근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반등이 나와줘야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니면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다시 한번 125만 원 정도까지도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일단은 3분기 실적이 뭐 대부분 이제 좋지 않았기 때문에 4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도 있지만서도 아직 좀 아직 호전적으로 보기에는 좀 이르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예의주시하시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오늘 장 시작에는 좋게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음봉을 그리면서 지금 0.6% 정도 지금 빠져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최근 들어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왜 매수를 해야 되냐면은 지금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이 뭐 소폭 빠져나오고 있지만서도 그래도 오늘 같은 장에서도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는 오늘은 오히려 외국인이 좀 많이 사는 그런 좀 장이 연출될 것 같기 때문에 일단은 SK하이닉스 지금 마이너스 좀 그리고 있는데 이 가격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25,000원 이상으로 가지 않을 때 그때 조금씩 매수를 하시는 전략으로 좀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성 SDI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자, SMD 지분 보유 때문에 지금 3분기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게 나왔었습니다. 3분기 실적이 양호했었는데 4분기에는 아마 그렇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마 판매 저조 때문인데 아마 4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부분에서는 매출은 좀 상승할 수도 있지 모르겠지만서도 영업이익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조금은 전분기보다는 덜한 3분기보다는 덜하게 좀 적게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도 일단은 실적 발표와 더불어 상승할 수 있을 줄 알았지만서도 아직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점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것 같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저가 부분에 정확하게 지금 위치하고 있기 때문인데 상승이 지금부터 나올 수도 있겠지만서도 아직 오늘 장에서 좀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 그런 시도가 나와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장과 내일 장이 좀 삼성 SDI한테는 굉장히 좀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장 양봉으로 끝내주고 내일 장도 크게 좀 올라준다면은 당분간 그래도 한 14만 한 5천 원에서 15만 원 정도까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좀 보여집니다. 자, 자동차로 넘어가 볼게요. 현대차 같은 경우 지금 박스권 내에서 지금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모습 오늘도 1.5% 정도 지금 빠져주고 있는 흐름인데 현대차가 지금 올라가 줘야 됩니다. 지금 현대차랑 기아차 지금 주가 흐름 굉장히 안 좋은데 지금 최근 들어서 기관들이 크게 매수세를 도와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현대차 같은 경우 보자면 지금 보험, 투신, 은행, 연기금 모두 다 일단 매도를 때렸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83,000주 매도가 나와줬는데 일단 물량 외국인이 받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에서는 외국인들과 기관 차이, 입장 차이가 완전히 바뀐 모습인데 외국인들은 싸다, 주워 담자, 기관들은 모르겠다, 불안하니까 일단은 털고서 반등할 때 그때 들어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주가 흐름 자체는 확실하게 저점인 거는 확실하기 때문에 조금씩 지금부터 이제 매수가 필요하신 분들은 매수를 하시는 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아마 이 고점 부분에 많이들 이제 갖고 계실 거예요. 뭐 23만 원, 24만 원에 많이 들고 계실 텐데 이 부분까지 분명히 오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추가 매수를 하셔도 상관없는 그런 가격대라고 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좀 매수가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 기아차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 자체가 너무 많이 빠졌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물량 자체는 한 7만 5천 원 부근이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수익률로 따지면 마이너스 한 20% 가까이 지금 되실 텐데 일단 기아차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진짜 좀 걸릴 것 같아요. 지금 실적 부분에 있어서 좀 불안한 감이 있고 글로벌 경기 악화로 인해서 차가 그렇게 많이 판매가 안 됐단 말이죠. 예전보다 좀 덜하단 말이죠. 그래서 적정 주가 자체를 봤을 때는 뭐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서도 아직은 그 부분에 있어서 부담감이 상당히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7만 5천 원까지 다시 한번 뭐 한 달 반 만에 떨어졌는데 다시 한 달 반 만에 올라갈까? 그거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매매 동향도 역시 그 부분을 검증해주고 있는 부분. 기아차 보면은 기관들의 매도세가 엄청나기 때문에 특히 투신권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물량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그 물량 개인들이 지금 싸다고 받고 계신데 이거 지금 굉장히 지금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아차는 6만 원 아래까지 깨질 때까지 지켜본 이후에 그때나 조금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부품주 중에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현대모비스를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 똑같습니다. 현대모비스, 기아차, 현대차 똑같이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 흐름 보고서 동반 같이 대응하시면 되지 않나 좀 판단이 됩니다. 자, 조선 볼게요. 오늘 조선주 흐름 굉장히 안 좋습니다. 현대중공업 마이너스 2.8%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중공업 1.8% 빠지고 있고요. 현대위포전원 같은 경우도 2.58%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중공업만 보면서 차트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지금 수급적으로도 그렇게 뭐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주체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뭐 개인과 외국인 기관 서로 팔고 계속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 자체가 누가 주인도 없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이런 조선주는 지금은 절대 보셔야 될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중공업만 예를 들자면 일단은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자, 스페인 문제랑 그리스 문제가 다 불거지고 있는데 이 문제 자체가 해결이 되지 않는 이상 유럽 쪽이 완전 지금 좀비처럼 끝도 없이 끌고 가고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이상은 절대 조선업 좀 관심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뭐 기술적으로 뭐 20만 원, 21만 원까지 떨어진 이후에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아직 그 모르는 상황이고 좀 더 상황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 기관들이나 외국인들 둘 중에 하나가 수급이 좀 붙어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라는 점.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들 둘 중에 한 명이라도 꾸준하게 한 분이라도 꾸준하게 매수세가 들어온다면 그때는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삼성중공업만 끝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삼성중공업도 똑같은 상황이긴 한데 최근 들어서 기관들이 최근 굉장히 지난주랑 지난주 매도세가 굉장히 강했어요. 근데 최근 기관들의 매수세가 조금씩은 몰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이시죠? 근데 이 상황에서 자, 차트를 보면 왜 그럴까요? 너무 많이 깨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심리적인 저항선과 기술적인 저항선 자체가 얼마였냐면 34,000원입니다. 근데 그 부분이 깨졌기 때문에 당연히 기관과 외국인들은 당연히 매수세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럼 어디까지 갈까요? 길게 가지도 않을 겁니다. 당연히 보는 가격대는 36,000원 정도까지만 보고서 대응을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도 너무 길게 보지 마십시오. 매수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35,000원이나 36,000원 그 이상은 좀 보지 마시고 대응하신다면은 분명히 큰 손해도 아니고 수익 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판단이 되는 만큼 일단 조선업 자체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투자가 필요한 그런 지금 구간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철강기계금융건설 보겠습니다. 하창모 팀장님. 네, 역시나 철강은 종목 이름만큼 무겁습니다. 종목 이름이 좀 가벼워야 주가도 잘 걸 것 같은데 포스코 오늘 34만 원까지 내주는 모습이네요. 사실 2% 하락하는 모습이고 최근에 보면은 포스코도 약세가 되다 보니까 그나마 좀 선방했던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사실 최근에 실적 발표했는데 역시나 실적 부진 자체가 주가 발목을 잡으면서 계속적인 약세, 오늘도 2% 정도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제가 초반에 철이 무겁다고 이야기했죠. 철이 이제 보통 무거운데 땅에 서 있는 철은 좀 괜찮은데 조선과 마찬가지로 배에 떠 있는 철은 무겁기 때문에 좀 자꾸 가라앉고 있다. 좀 부정적입니다만은 좀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고요. 비철금속 중에서 어저께 고려아연이 사실 실적 발표하면서 장중 등락이 좀 심했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2% 소지를 보이는데 고려아연도 지금 보니까 시장에서는 생각보다 실적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제 발표된 거 잠깐 본다 그래도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고려아연 어저께 영업이익이 한 1,300억 정도 나왔는데 전년 대비해서 거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한 4%까지 급락을 했다가 장 후반에 좀 돌려놨던 것은 그래도 고려아연 실적이 이렇게 50%, 60% 급감하는 것들은 4분기 후 내년에는 실적 기저효과라는 게 있죠. 왜? 3분기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4분기는 그거보다는 조금 좋아지면 조금 반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반등을 했다가 역시 최근에 어떤 45만 원의 어떤 그 벽에서 조금 머물러 있지 않나 보겠습니다. 의외로 실적이 좋다고 생각했던 고려아연도 상당히 경기 흐름이 좀 탔지 않나 그렇게 보겠고요. 제가 지난번에 비철금속 중에서 조금 실제 특징적인 것이 화인텍이라는 종목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잠깐 화면이 안 나오네요. 화인텍이라는 종목 자체가 잠깐 나왔을 때 그 흐름 자체는 상당히 좀 좋은 흐름 보여줬다 말씀드리겠고 기계업종 잠깐 넘어갈까요? 기계업종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최근에 뭐 두산인프라코 사실 저는 보니까 제가 늘 두산인프라코를 좀 싫어하는 성향이 좀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땅을 파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땅을 파야 이제 굴삭기가 팔 건데 실제로 안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 이야기 좀 많이 말씀드리는데 물론 제가 중국 가서 두산 인프라가 굴삭기 있는 거 눈으로 확인 안 했습니다만은 거의 안 논다 그럽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중국도 이제 계속 좀 내수 소비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인프라 투자가 안 난다는 거죠. 그래서 두산 인프라고 항상 지금 경기 민감주들은 좀 가격적으로만 접하기보다는 조금 시장 트렌드에 맞게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요. 대표적인 두산중공업도 같은 맥락입니다. 사실 두산중공업은 이렇게
좋은 회사가 없어요. 근데 어떻겠습니까? 지금 실제적으로 수급도 좀 안 좋고 수주 지연 우려 전체 흐름이 보니까 무슨 이렇게 큰 시가총액 5조 원짜리가 가랑비 500억짜리 흘러내리듯이 계속 내린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계속 두산중공업에 대해서는 팔자 세력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보기 때문에 항상 뭐 기계업종 세트 자체도 조금 부정적으로 조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건설을 좀 잠깐 넣어 말씀드리면 삼성물산이 어저께 좀 많이 빠졌습니다. 오늘도 한 2% 빠졌는데 제가 보니까 뭐 해외 수주 지연 이야기 잠깐 나오는 것 같아요. 유럽 쪽 영국계 어떤 그 기관과 하는 돈벨리 PJ 프로젝트가 있는데 사실 여기에 그 삼성물산이 이제 해외 수주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올해 뭐 이쪽에서 한 40억 달러 정도 삼성물산에서 생각하고 있다가 이것이 약간 영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 프로젝트에서 제외됐다는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좀 급락을 했는데 사실 그 내용도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건설 섹터 자체도 해외 수주 지연 우려가 좀 발목을 잡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현대건설은 조금 다른 섹터보다는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만은 약간 기술적 반등에서 조금 밀리는 모습이었고요. 실제로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약간 전체적인 약세를 이어갑니다. 최근에 보면은 그 대표적인 삼성 엔지니어링의 약세를 본다 그래도 이 섹터는 조금 계속적으로 부진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부진한 섹터만 말씀드리네요. 은행업종 잠깐 가면 여기도 또 깜깜합니다. 지난주에 실적 발표했는데요. 정말 안 좋네요. 실적이 저도 보니까 뭐 대부분 우리 경기 어렵다는 이야기는 했는데 은행 회사들이 사실상 영업이익이 보니까 발표했는데 4,850억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작년 대비해서 30% 급감했다는 겁니다. 뭐 이래저래 내용은 많겠습니다만 저금리 기조도 있고 장사가 안 돼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은행업종마저 장사가 안 되면 정말 심각하다.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 신한지주라든지 뭐 KB금융,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전체적인 약세를 면치 못하고 일단 말씀드리겠고 증권업종에서 제가 지난주에 한번 왜 가는지 모르겠다 말했던 메리츠 종금증권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계속 갑니다. 지금도 보니까 지난주는 한 1,300원 정도였는데 이건 액면가가 1,000원짜리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뭐 곱하기 5를 하면 다른 증권사 종목과 비교하면 5,000원 정도, 6,000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기금이 도대체 뭘 믿고 살까 싶습니다. 지금 화면 좀 작을 수 있습니다만 이거는 쓸어 담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뭐 그저께 같은 경우는 90만 주요, 어제도 28만 정도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시장에서는 뭐 메리츠 종금증권이 국내 종금사를 유일하게 하고 있고 아시겠지만 종금사 CMA는 원금 보장형입니다. 그런 부분 조금 가미됐다 이야기하고 무수익 여신 NPL이라고 그러죠. 채권 쪽에서 이익률 잠깐 이야기했는데 글쎄요. 제가 예전에 이 메리츠 종금증권의 장기적 트렌드를 한번 봤더니 이 주식 같은 게 조금 끼가 있는 종목 같습니다. 지금 잠깐 주봉 본다 그래도 시장 상승도 있습니다만 중간중간에 한번 약간 들었다 놨다 하는 흐름이 좀 있었는데 그런 흐름에 조금 연동되지 않나 보는데 제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왜 가는지는 저는 솔직히도 모르겠다 말씀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보험업종으로 들어가면 메리츠 화재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말씀드리면서 전체적으로 오늘 보면은 제가 건설이라든지 뭐 금융 관련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코스피 대형주는 확실하게 실적 리스크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를 좀 계속 체크하시면서 저가 매수보다는 수급 우위로 좀 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김성윤 대표께서 정유화학 업종과 통신유통, 음식료 업종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좀 정유화학 업종 지금 최근 들어서 샌디 영향으로 인해서 약간 정유주가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또 하나 또 실적이 또 양호하게 좀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유주가 지금 굉장히 조금 다시 주목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오늘 주가가 일단 좀 많이 빠지다 보니 같이 동반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수급 상황도 살펴보자면 GS 같은 경우 수급이 또 굉장히 양호한 흐름이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일단 기관들이 다시 한번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조금은 긍정적으로도 보시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차트상으로 봐도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 다시 한번 저가 부근의 박스권 형성을 거의 마치고 있는 단계에서 한 번 더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정유주 전반에 대해서는 양호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정유주 중에서는 가장 제가 선호주로는 GS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GS 같은 경우는 지주사이기 때문에 일단 GS 뭐 홈쇼핑이나 GS 리테일 관련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탄력적으로 반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GS는 좀 강력하게 좀 눈여겨보시고 관심 종목으로 꼭 담아두시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화학주 중에서는 제가 대표 LG화학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LG화학 같은 경우 지금 저가 부분을 탈피하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을 해주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올라간다면은 그래도 최소한도로 31만 5천 원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매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일단은 반대입니다. 예, 매수는 하셔도 괜찮긴 하지만서도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조금씩 매수가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조금 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를 하신다면은 30만 원에 딱 매수를 하시고 그 위에서는 절대 좀 잡지 말라고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한번 올라준 상태에서 약간 빠졌다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30만 원 위로는 약간 좀 불안해 보입니다. 그래서 30만 원 아래로는 제 매수 사인 드리는데 그 위로는 좀 하지 마시길 당부를 드리고 그 다음 이제 방어주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통신업종부터 말씀을 좀 드릴까요? 자, SK텔레콤 같은 경우 주가가 지금 최근 들어서 16만 2,500원까지 올랐다가 다시 한번 주가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재밌는 점은 지금 상황에서 매매 동향을 살펴보자면은 자, 외국인들이 그 올라간 고점부터 시작해서 매도세가 지금 계속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는 점이에요. 특히 기관들이 그렇게 매수하던 기관들이 매수세가 조금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연기금이 그렇게 해서는 연기금이 처음으로 매도세가 좀 나와줬고 그래서 SK텔레콤 같은 경우 방어주 성격 좋습니다. 배당주 아주 좋아요. 하지만 지금은 단기적으로 빠질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SK텔레콤 매수하실 분들은 제가 15만 원 정도로 잡아드리고요. 그다음 KT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맥락인데 일단 KT 지금 단기 박스권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매매 동향을 좀 살펴보자면은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기관들은 엄청나게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 외국인들은 그 반대로 매도세가 나가줍니다. 사실 그렇지만 이제 기관들의 매수세가 워낙에 지금 강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모습인데 KT 같은 경우는 좀 배당 매력이 워낙에 좀 인식 자체가 강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크게 빠지지는 않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하지만 당분간의 이런 횡보 장세는 조금 지속될 것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KT 같은 경우는 고가 자체 부분에 지금 그래도 그 위치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차트장을 봐도 이 부분에 지금 위치하면서 지금 약간의 그 저항대 부분에 걸려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분간에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뚫고 올라간다면 3만 7, 8천 원을 뚫고 올라가 버린다면은 충분히 한 번 더 4만 원 이상까지 상승이 가능하겠지만 조금 이제 지금은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서 통신업종 마무리 짓고 그다음에 유통업종으로 좀 가볼게요. 제가 아까 GS 리테일이랑 GS 홈쇼핑을 말씀을 드렸는데 드디어 GS 홈쇼핑이 그 박스권에 머물러 있다가 오늘 완전히 뚫고 올라갔습니다. 단기 박스권에 있다가 지금 올라가 버렸는데 지금 이 GS 홈쇼핑 같은 경우는 일단 실적 부분에 이제는 확인이 된 부분이 있고 GS 리테일도 마찬가지고요. 계속적으로 최근 들어서 계단식 상승을 끊임없이 지금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봤을 때 매매 동향 자체도 기관들 역시 굉장히 매수세가 강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홈쇼핑 쪽에서는 GS 홈쇼핑과 GS 리테일을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음식료 업종에서는 대표 주자인 제가 오리온을 두고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리온이 다시 100만 원을 깨지려고 합니다. 일단은 좀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최근 기관들이 다시 100만 원 초반대에서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일단 20일선 안 깼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보시고 대응하신다면은 충분히 괜찮은 수익이 날 수 있지 않을까 좀 보여집니다. 네, 자 끝으로 테마주 흐름은 어떨까요? 네, 테마 좀 살펴드리면 아까 지금 시장의 트렌드는 과연 누가 간택을 되냐입니다. 사실 이제 국제 이스라엘 제약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동약 부문 3일째 상한가, 명문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조회 공시가 들어갔습니다. 사실 인수 추진설 되고 있느냐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게 되고 안 되고 누가 따라서 어떤 시장에서는 알고 있겠죠. 누가 어떤 종목이 선택이 될지. 워낙 이게 왜 뜨겁냐면 건화제약이라는 종목 자체 오늘 하한가 갑니다만은 인수 이후에 사실 주가가 속칭 말해서 점상 10번 정도로 갔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약간 그런 매입이 좀 모이고 있다 말씀드리는데 이런 내용 같은 경우는 사실 내용이 꺼질 때 금방 꺼질 수 있는 내용이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런 과정에서 사실 가장 강한 테마, 실제적으로 실적이 되는 테마는 바로 전자결제입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보면은 다날이라든지 사이버 결제, 모빌리언스 거의 상한가까지 갔다는 걸 보여줬는데 실적으로 입증이 됐다는 거죠. KG 니스스가 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보니까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실제적으로 영업이익이 한 51억 정도 나오면서 한 전기 대비해서 15% 급증했다 그런 이야기 나오는 것이고 스마트 계속 말이 나왔던 전자 직불 결제죠. 1회 한도 30만 한도 내에서 12월 8일 정도 수준부터 실시하겠다는 거죠. 스마트폰에서.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전자결제
어떤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으로 KG 이니시스가 사실은 15,000원까지 갔다가 약간 좀 사그러들었는데 결과적으로 실적으로 좀 입증하다 보니까 2, 3일 연속 반등이 나왔다는 말씀드리겠고요. 하지만 투자 전략은 지금 13,000원 수준에서는 일단 익절 전략을 좀 드리겠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엔터주만 잠깐 살펴드리면 JYP 엔터가 최근에 조금 주목을 받죠. 바로 JYP를 흡수 합병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사실 합병하게 되면 상당히 힘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JYP 엔터는 수지 혼자 목에 살리죠. 박진영과 미세이만 소속되어 있고요. 실제적으로 2PM이라든지 몰작을 쓰는 JYP에 있습니다. 그래서 JYP 엔터가 JYP와의 흡수 합병이 들게 되면은 실제로 상승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남아 있는데 글쎄 워낙 좀 5,200원 정도 지지력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YG엔트는 약간은 보이스 물량에 걸려 있습니다. 11월 23일 정도 되면 양현석 대표라든지 그 YG엔트의 어떤 물량 자체가 40% 정도가 출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11월 초순 정도까지는 싸이가 지금 빌보드 6주 연속 2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보다도 물량에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오늘장 전체적인 전략을 현대증권 투자컨설팅센터의 배성용 수석연구원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의 투자 전략과 관심 업종은 무엇일까요? 예, 일단 오늘 관심 업종은 역시 IT 자동차 업종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원화 강세와 그리고 3분기 실적 부진에 따라 IT와 자동차 업종이 다소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역시 이제 3분기 주도주였다라는 점에서 이러한 업종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시장의 지지력도 다소 좀 약한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발표되고 있는 미국 소비 지표라든가 주택 경기 지표들이 계속적인 호조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한 연말 쇼핑 시즌이 다가올수록 미국 소비가 견고하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IT와 자동차 업종은 추가적인 하락은 어느 정도 제한될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에 따라서 IT와 자동차 업종의 그런 하방 경직성이 좀 확보가 된다 그러면 우리 시장 역시 1900선 내외에서 반등을 모색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제 미국 시장이 3일 만에 개장을 했지만 역시 소폭 약세로 좀 마감을 했고요. 다만 지수 하락에도 불구하고 미국 자동차 업종의 실적과 그리고 S&P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가 호조세를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Q3 이후의 그런 매크로 개선세는 꾸준하게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 외국인들이 약 200 정도의 순매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지난주를 분기점으로 해서 우리 기업들이 3분기 실적 발표가 어느 정도는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우려감도 이번 주부터는 다소 좀 완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에 따라서 외국인의 매도세도 지난주보다는 좀 점진적으로 좀 완화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대형주의 실적이 좀 마무리되는 시점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이번 주 이후부터는 개별 중소형 종목에 대한 실적 발표가 전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역시 종목별 실적 점검이 상당히 좀 중요한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배성용 수석연구원께서 오늘장 전체적인 투자 전략을 짜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함께하신 김선윤 대표, 하창봉 팀장 두 분께서도 여러분께 오늘장 투자하시는데 도움될 만한 말씀 많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잠시 후 11시부터는 종목 퀵서비스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 원하시는 분들께서는요. 013-3366-0110 또는 02-3153-2610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가능하십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블로그에도 많이들 들러주시고요. 자, 오늘 장 흐름이 좀 약합니다. 지금 1900선도 깨져가지고 1896으로 내려앉았는데요. 자, 2부에서는 좀 좋은 소식 전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